시작. 자, 그래서 지금부터 5월 전국 대단위 모의고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고사랑 범위 똑같은 6월 대비 모의고사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산하 학원들만 일단 시험을 본 거. 그래서 일단 덕후보다는 표본은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메가스터디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성적 나오는 게 유의미한 점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퀄리티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덕후도 분명히 너네가 많이 보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덕후만큼 또 괜찮은 모의고사가 없는 게 덕후의 장점은 이거죠. 여태까지 사설에서 나왔던 주제 혹은 작년 교육청 자격련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가볍게 변형한 문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재탕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이제 학생들이 못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이제 문제로서는 덕후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사설에 나왔던 소스들을 내가 잘 정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 덕후는 현역한테 어려워요. 우리 재수생들은 사설의 뭐 문제나 혹은 엔제 같은 걸 많이 풀기 때문에 좀 익숙한 주제들이 있는데 현역들은 딱 처음 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걸 다 해석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덕후는 약간 평가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새로운 거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재정립해보는 시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의 고질병이자 특징이죠. 자주 나왔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이 좀 신선한 게 뭐 작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 6월 모의고사 12번 같은 거 기억나시죠? 지수함수 문제. 그런 좀 약간 특별한 문제.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1번 문제 기억나나? 부등식으로 연결됐던 문제. 이런 게 약간 생소한 느낌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재수생이나 현역이나 오늘 나의 피지컬로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대표도 또 뭐 있을까? 작년 수능 20번 문제 기억나세요? fx가 3x 나왔던 그런 느낌 문제. 이건 재수생들이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평가원은 출제를 하면서 우리 공평하게 시험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시험이 살짝 그 흉내를 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설틱한 문제들, 평소에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들 한번 나열해 볼게요. 뭐 10번까지는 뭐 모든 모의고사들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고 솔직히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는 10번까지는 절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 70점대 정도만 돼도 10번까지는 편하게 풀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11번 잠깐 볼게요. 이 11번 문제가 약간 평가원 느낌으로 출제하려고 노력한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태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최상위권 재생들한테는 쉬울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기본 태도가 잘 갖춰진 학생들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거 1, 2등급 변별력 충분히 있는 문제거든요. 우수한 문제입니다. 평가원스러운 느낌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작년 9월 모의고사 21번과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죠. 12번 문제는 뭐 늘 나오던 느낌의 문제죠. 등차 수열은 항상 뭐야? 두 개의 항을 결정하거나 뭐 초항과 공차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컨셉. 그리고 맨날 이제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하는 거, 절대값과 수열이 같으면 뭐 중간이 빵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거 맨날 나오던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생들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13번 문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설 많이 풀어보신 친구들은 바로 딱딱 결정돼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겠지만 반대로 고3 학생들은 이런 문제 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GT라는 걸 집합으로 표현했는데 이거의 개수가 극점의 개수라고 착각하는 이런 실수들. 근데 엔제나 혹은 사설에서 이런 표현은 되게 자주 쓰니까 극값의 개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고 개인적으로 14번 문제. 그러니까 사설에서 나오던 것들을 조합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험지에서 그래도 거의 가장 가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번 문제는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고 S급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요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15번 문제. 늘 나오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설에서 맨날 도배됐던 유형이고 이게 2022학년도였나요? 뭐 2023학년도로 가는 게 맞나? 수능 기준으로는 그때 3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와 완벽하게 똑같죠. 근데 다만 하나의 트릭 하나를 더 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잘 풀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문제는 빠르게 푸셨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수강생이었다고 치면 우리 수강생이었다고 치시면은 3분이면 풀지 않나? 이 정도 문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틀리신 분들은 복습하세요. 2022년도에 치러진 3월 모의고사 22번 문제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년도로 치면 23학년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지의 뭐 특징 좀 보면은
도형 문제가 약했죠. 9번에 있긴 했지만 하지만 거의 의미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도형에서 출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아까 전에 14번 문제와 20번 문제에 좀 배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형적 소스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0번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미수한계 잡고 관계식 하나 잡으시면 답 나오는 문제고 교점 정문 대입이기 때문에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정도는 해설하지 않고요. 21번 문제. 최상위권 재수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눈으로도 풀죠. 그치? 근데 그냥 웬만한 친구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 있고 사소한 습관입니다. 조건 하나를 놓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게 돼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 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최상위권들은 1분 컷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 놓치시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해설해 볼게요. 22번 문제 잘 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잘 낸 문제고 요즘에 이제 작년 수능부터 계속해서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은 실수를 유발하죠. 주관식화되면서 뭐 한 개 놓쳐서 틀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일부러 계산도 뻑뻑하게 하죠. 나는 몰랐었는데 너네 이 문제 A1 구한다며요. 푼 사람들. 그래서 뭐 A1 뭐였더라? 뭐 5분의 76이랑 5분의 뭐 116 나오는 걸 계산한다며. 그치? 그래서 일단 숫자가 안 예쁘기 때문에 좀 당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구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건 대칭으로 그냥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원에서 한번 출제한 적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가볍게 다뤄보도록 할게. 난 A1을 구하지 않고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미적분 해설할 건데 미적분 27번 문제 이제 못 푸시는 분들은 이거 은근히 요즘에 극한 쪽에서 로피탈 정리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유의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정석으로 치환해서 푸는 그 풀이 있죠. 그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내신 문제집들 있죠. 내신 문제집들을 좀 풀어보시는 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도 26번 또는 27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번 문제 그냥 늘 나오던 그 문제야. 근데 요즘 애들이 이걸 잘 못 푼 이유가 3도극이 너네가 연습을 좀 안 해요. 그치?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이라도 3도극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1의 도형 문제와 수학 2의 다시 미적분의 도형 문제 큰 차이는 뭐냐면은 수학 1은 각도 이동이 메인은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미적분의 도형 문제들은 각도를 이동하는 게 보통 메인이야. 이 문제도 각도를 잘 이동하면 끝나는 거고 그걸 이동 못하시면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9번 문제 좋은 문제죠. 근데 나한테는 일단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차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대칭성이죠. 그렇지? 그래서 아마 눈치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만 됐어도 그냥 F는 1선대칭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은 나왔을 것 같고 30번이 아트입니다. 내 생각에는. 물론 이제 너네가 계산 좀 많아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인 건 맞거든요. 이게 평가원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조건 너무 멋져요. 지금 오른쪽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아라는 이 발문 있죠. 너네 이 발문 본 적 있나요? 사설에서? 나도 일단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문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약간 첫 단추잖아. 이 첫 단추에 대한 조건이 너무 예뻤습니다. 난 이 정도 발문이면 평가원스러운 발문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이 문제는 수능에 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는 오늘 해설해 볼 거고 개인적으로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수능이었으면 84 정도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쉽지 않지 않았나요? 최근 풀었던 덕후들보다 혹은 최근 풀었던 교육청 모의사들보다는 살짝의 뭔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조교 중에 1, 2등급에 걸쳐있는 1등급 판독기 조교가 2분 있다고 했죠? 그 조교님들이 좀 망하더라고요, 이 시험을. 그래서 평소에 덕후 보면은 88점, 84점 정도 맞는 친구들인데 80점 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1, 2등급에 걸쳐있는 학생들까지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96점 이상의 친구들한테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빡빡하기 때문에 시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전대실목 6평 대비 우리 객관식 문제 5문제, 주관식 문제 2문제, 미적분 3문제 해서 총 10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거야. 11번부터 풀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오늘부터 이런 관련 문제들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차함수를 대수적으로 접근할지 기하적으로 접근할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일단 시작과 동시에 fx의 미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미지수가 2개면은 대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A랑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라는 미수 2개를 구하기는 관계식 몇 개만 나오면 되는 거야?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충분히 이 문제는 대수로 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밑에 줄을 읽어보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gx는 일단 무슨 함수래요? 연속함수래요. 자주 하는 얘기죠. 연속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연속의 정의 정도를 쓰는 거고 혹은 간접적으로 뭐야? 미분이 불가할 수 있다는 걸 언제하는 겁니다. 다시 미분이 불가할 수 있다는 걸 언제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모든 실수 x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파란색 같은 식을 보통 뭐라고 하죠? 항등식이라고 하죠. 실수 전체 집에서 만족하는 뭐라고 한다고?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3년째 풀이를 단 한 번도 안 바꾸거든요. 항등식 나오면은 그냥 개질하지 말고 항상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항등식은 일단 1번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수치 대입하는 거야. 두 번째 뭐 하는 거였죠? 항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항등식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은 미분된 식도 항등식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보통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한다면 뭐 하는 거야? 식을 조작해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식을 조작해서 필연적 근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이 문제. 첫 번째, 항등식이니까 수치를 대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 항등식을 뭐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게요. 미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항등식은 미분하면 안 되는 근거가 두 가지나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치? 첫 번째. 연속이기 때문에 오른쪽 함수는 미분 가능할지 자체를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분 불가고 미분 불가인데 빼서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또다시 근거가 있죠. 뭐죠? 합성함수네요. 그치?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뭐야? 우리 수학2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미분한 행동은 내가 수학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시면 절대 안 됐었던 문제. 미분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에 살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이 배제당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금부터 이 녀석을 뭔가 식을 조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과연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막연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어쨌든 간 식을 조작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작할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식을 보고 나서 수치를 대입할 건데 가장 먼저 대입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린 F에 대한 정보 두 개가 나와야 A,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뭐 넣었어야 돼? 당연히. 그렇죠? 2죠. 2를 넣는 이유가 뭐죠? 이 녀석이 같아지는 숫자를 넣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럼 F가 0이라는 정보를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넣을 거야? 여기다 2를 넣을 거야. 여기다 2를 넣었더니 얘도 1이 되고 얘도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보인 누굴 얻게 돼요? 아, F에 2란 녀석이 0이라는 정보를 얻어요. 그럼 나는 관계식 하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식 하나만 더 나오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읽어보자. gx의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똑같다고 했어요? F'O랑 똑같다 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관계식이네요. 이 보라색 관계식만 A, B를 표현하면 이 문제는 풀이가 끝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니까 3분의 G5 빼기 G이니까 이 말을 가볍게 한번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3의 F에 프라임에 그냥 5라고 바로 곱해도 괜찮겠죠? 이 녀석이 누구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G의 5에다가 빼기 G의 2를 했어요 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는 이 왼쪽은 A, B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땡큐인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누구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A, B로 표현할 수 없고 난 지금 G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랑 엮여있는 식이 뭐밖에 없어요? 요 항등식밖에 없습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뭐야? 적당히 G5가, 적당히 누가 나올 수 있는 G2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서 G5가 나오려면 F에다 마찬가지로 수치 대입 누굴 하시면 되겠어요? 6을 넣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F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럼 F6은 마찬가지로 A, B로 정리가 되니까요. 이해했나요? 그럼 F6을 넣었더니 이 녀석은 뭐라고 쓰실 수 있고 G의 5라고 쓰실 수 있고 일단 우리 기대를 해보자. 뒤에가 누구면은 G의 2면 개 땡큐인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예상은 틀리네요. 얘는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네요. 안타깝네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 난 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없애주면서 동시에 누구도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G의 2도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숫자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과 2가 동시에 나오는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치? 그게 누군 거야? 4 넣으면 되죠. 그렇게 풀이가 끝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항등식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라는 사실만을 이용해서 푸는 난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나는 평가원스러운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시면요? 더하시면 그게 누가 되는 거겠어요? 얘가 되겠네요. 이해 잘 되시나요? 마무리도 괜찮나? 그리고 너네 이런 거 좀 암산 안 되나? 여기다 6 넣고 여기다 4 넣고 막 더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봐봐. 6, 4를 넣고 더하고 6, 4를 넣고 더하고 그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계산 좀 빠르게 할게요.
자, 너네 이 정도는 알죠? 6의 3승 몇이죠? 216이죠. 4의 3승은 뭐죠? 64죠. 두 개 더하면 몇이죠? 봐봐, 너네 충분히 암산할 수 있는데 괜히 쓰는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합은 280.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다 6이랑 4 넣어서 더할 거니까 몇 A? 그냥 10A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두 번일 거니까 2B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다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얘랑 똑같다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3배에 자, 미분에서 그냥 5대는 자, 요 정도 암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75에서 플러스 몇이라고 쓰시면 돼요? A라고 작성하시면 끝납니다. 관계식 두 개 났죠? 프리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11번 치고는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2등급이 전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기본 태도입니다. 잘 지키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합시다. 자, 이거부터 넣을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8. 1번 관계식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3A 넘기시니까 7A인가요? 더하기 몇 B예요? 지금 이제 2B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녀석의 정답이 얘는 이제 225니까 반대로 넘겨버리시면 몇 되겠어요? 마이너스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배에서 빼버리자. 2배에서 빼버리시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3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9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13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3 넣어보세요. 그럼 B는 몇이라는 게 나와서 18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11번 치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상위권들은 그냥 밀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이 계산이 되게 많아 보이죠? 이 계산 최상위권 96점 기준으로 하는데 2분 아니면 3분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이었습니다. 12번 풀어보자. 좋은 문제입니다. 그냥 가장 정석과 같은 문제인 거야. 사설에서 맨날 나오는 거, 평가원에서도 맨날 나왔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너네가 준킬러 또는 킬러에다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시작합시다. 공차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줬어요. 케이스를 주어주고 있네요. 자, 맨날 한 얘기지만 등차 수열의 결정 요소는 뭐라고요? 초항각 공차 혹은 특정 항 2개 혹은 특정 항각 공차 이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직선과 똑같은 등차 수열이니까 항 2개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 항 2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값이 90이 되는 m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와 6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야? 5 넣어도 6 넣어도 둘 다 90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빼버리셔야죠. 그치? 빼버리면은 누구? 6번째 는 항은 그냥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 이 수식을 읽고 바로 1번 하셔야 되는 거는 어차피 차이가 0이라는 거니까 넣어서 빼자. 그럼 6항만 넣으시면 되니까 A6인 거고요. 빼기 A8이 0인 거니까 얘를 A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 100% 확률로 이제 누구는? 너는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양수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왜? 절대값인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 어떤 고민을 해요?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A6이 양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어디 써 있어요? 공차는 0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럼 A6은 일단 무조건 몇이 되는 거야? 음수인 겁니다. 그럼 너랑 같다는 거는 결국 뭐야?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부호가 다르니까 등차 중앙 몇이겠어요? 빵!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요 첫 번째 발문을 읽고 나서 너네가 얼마만큼 빠르게 A7이 0이라는 걸 뽑을 수 있냐? 이게 일단 이 문제 첫 번째 변별력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자. 그럼 결국 봐. 얘들아, 이 수열은 이런 수열인 거야. 7에서 0이 되고 공차는 당연히 뭔 거야? 음수에서 양수가 됐으니까 양수인 거죠. 그래서 이건 7번째 항이 0이고 7번째 항 전후로 찢으시면 끝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봐봐. 이 수식을 여기까지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봐봐. 이 녀석이 5와 6에서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같으면서 동시에 90이라는 것도 알려줬지. 그럼 90이라는 계산 정보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0이라는 계산 정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5 넣어도 90이라는 거고 6 넣어도 90이라는 거면 당연히 5 넣는 게 낫지. 계산이 더 쉬우니까 5 넣자. 봐봐. 이게 이 문제의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K는 1부터 시작해서 일단 5까지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자, 봐봐. 어차피 1항부터 5항까지는 확실히 뭐예요? 음수지. 그럼 이 새끼들 다 뭐로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지. 자, 봐. 마이너스 AK에서 마이너스 A의 K 더하기 2를 뺄 거야. 그럼 무슨 성질 당연히 써야 돼요? 등차 중앙 성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K와 AK 더하기 2의 합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배의 센터 등차 중앙 성질 써주시면은 끝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값이 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잘 돼?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가셔서 해야 돼요. 막 나열하면 안 돼, 바보처럼. 근데 우리 좀 암산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가 다 곱해진 거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 나 이거 암산하려고. 이 녀석을 1부터 5항까지 지금 더하면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5라는 거지.
근데 등차수열은 항상 어떻게 구하죠? 평균 곱하기 항해계수로 가지. 근데 항해계수가 몇 개인 거야? 5개지. 그럼 평균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9. 평균은 누구에 생기겠어요? 센터. 여기다 몇 넣으시면 돼요? 3. 그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9. 풀이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리합시다. A에다가 3을 넣은 4란 녀석이 몇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 봐봐. 이제 뭐가 항 2개가 결정됐지. 항 2개 결정됐지. 그럼 무조건 이 수열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공차가 몇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야. 3칸 증가했는데 9칸 증가해야 되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문제. 얘들아 이제 잘 봐봐. 이제 내가 누구를 정리할 겁니까? 얘를 정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계산하면 안 돼. 얘 3스텝입니다. 난 이미 6항까지 합이 90인 걸 알아. 그럼 1항부터 6항까지 내가 계산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일단 뭐라고 쓰시면 돼? 그냥 90이라고 쓰면 된다고. 1항부터 6항까지는 몇이라고 했으니까? 9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몇 항부터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7항부터 시작해서 20항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지. 개꿀이죠. 왜? 이제 7항부터는 계속해서 누구보다 크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은 전부 다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AK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해되니? 괜찮았니? 7항보다 클 때만. 그치?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얘들아, AK에서 AK 더하기 2 뺀 걸 우린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근데 D는 마이너스 3이래, 다시 D는 3이래며 그럼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은 그냥 누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괜찮았나요? 계산 암산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90에다가 자, 항계수 몇 개인 거야? 14개인 거지. 마이너스 6에다가 14 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곱하기 14일 겁니다.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84인가요? 정답은 6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좀 최대한 친절히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알아듣고 있나요? 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시작하자. 시험장에서 점수가 기복이 적은 학생과 점수의 기복이 많은 친구들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점수의 기복이 작은 친구들은 이러한 사소한 조건들을 놓치지 않거든. 이러한 사소한 조건을 놓치면은 그냥 네가 우당탕탕 하다가 조금 다 놓치고 뭐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퍼즐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럼 잘 봐. 우리 이제 수학을 좀 잘하시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소개해 볼게. 일단 양수란 걸 준 거는 나는 뭘 줄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케이스를 분명히 줄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문제입니다. fx는 일단 미수가 2개가 남아있어요. 저 2개의 미수를 결정하면은 확정된 fx 이차함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얘들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구간분할 함수가 미분 가나다 하면 항상 너네 한 행동 있죠? 뭐 하죠? 0 넣고 미분해서 0 넣죠? 정말 당연한 거죠. 이 정말 당연한 걸 하면 되는데 미분 가능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죠. 그래서 일단 내가 아직 막 96점 실력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F0이 4란 얘기인 거야. F'의 0이 몇이라는 거야? 10이란 얘기야.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수학을 잘 하시는 친구들은 봐봐. 자, 우리 gx가 미분 가능한 말은 사실상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누구에서 x는 0에서 뭐 한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하필이면은 이 함수의 0에서의 적선의 방식이 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냥 바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 함수는 9의 x의 제곱에다가 그냥 12x 더하기 4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야 두 함수는 0에서 접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너네 수능 목표가 있잖아. 뭐 30분 남기고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F0이 4구나, F'0이 10이구나 이렇게 뽑으셔서 우리는 결정되지 않았던 fx를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구간분할 함수에서 아는 함수와 모르는 함수가 나면 무조건 아는 함수를 그려놓고 모르는 함수를 추론추적하시면 돼요. 근데 저 빨간색 함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생긴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3x 더하기 2에다가 도탈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함수를 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자, x축입니다. y축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려진 함수래요. 여기쯤을 누구로 할게요? 4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요? 3분의 2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미분 가능 함수고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이제 3차 함수잖아? 그치?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3차 함수가. 이 함수가 퓨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었던 거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조건이 있긴 하죠. 근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맨날 이 얘기 하지라. 그 3차 함수 문제 나오면은 변곡점 체크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체크하면 좋다고. 그치? 딱 보니까 변곡점 뭐예요? 양수지. 그럼 오른쪽에 변곡점 있으니까 이 함수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 잘 됐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서 우리 이제 뭐 작년 수능 문제랑 뭐 비슷한 결로 뭐 하시면 됩니다. 뭐 작년 수능 15분 문제를 뭔가 모티브로 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쉬워진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이게 13번 문제가 딱 2등까지한테 어려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1, 2등급 걸칠 정도만 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이 오른쪽 함수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함수에 뭘 알아야 될 거야? 극점을 알아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 이 표현 다시 해볼게. 나는 GT를 뭐 하는 거야? 자, T는 누구래요? 극점이래요. 극점은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거야. 극점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지만 두 개의 극점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겹칠 수도 있지. 그럼 GT는 몇 개인 거야? 어쨌든 한 개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은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는 극값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어차피 이 함수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똑같을 건데 극값이 똑같으려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극대와 극소가 생기는 이런 구조의 함수여야 극점이 통 3개지만 극값은 2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제 A만 구하시면 게임 끝나는 문제잖아.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점 구하면 되죠. 요 점을 A로 편서 넣으시면 답 나오는 거야. 풀이 끝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식을 뭐 할 거야?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자.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뭐야? 12의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라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30의 A의 X 플러스 12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요 정도는 인수분해 니네가 스스로 좀 해주실 수 있겠죠? 6으로 묶으시면은 2A의 X에다가 빼기 1이랑 자 A의 X에 빼기 1 정도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난 여기 숫자를 뭐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A분의 2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값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2A분의 1쯤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그냥 우리 수강생들 아니신 분들은 A분의 2를 어디다가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A가 결정되고 풀이가 완료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만 그냥 거리 써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봐봐. 이들의 차이가 어차피 몇이죠? 2A분의 3이죠. 그럼 이들의 차이는 몇이겠어요? 4A분의 3이겠죠? 그럼 요 녀석의 좌표는 몇이 되겠어요? 4A분의 마이너스 1 되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곱 되게 잘 쓰잖아요. 여기서 함수값이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뭐 하실 수도 있어요. A를 구하실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진짜 한 1초 정도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합시다. 자, 이 4의 함수값은 거리곱으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고차인 개수는 몇이었어요? 4A의 제곱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여전히 4A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에 뭘 하면 돼?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A의 제곱이 몇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4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녀석 정답이 4라고 했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너랑 날아가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너랑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여기도 4인데 여기도 4네요. 그럼 A는 몇이 되겠네요? 1이 되겠군요. 그래서 A가 1이니까요. 이 녀석의 정답이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이 녀석 정답은 몇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이거 하는 거지. G1 암산할 테니까 잘 따라와. G1은 어차피 이제 최고차한 값은 몇이야? 4지. 거리곱으로 마무리할게요. 4분의 5 곱하기 1의 제곱. 그럼 곱하기 4분의 5 하면 되겠네요. 이게 누구 구한 겁니까? 얘 구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G의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란 여기쯤 있나요? 또다시 거리곱 써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몇 칸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제곱하시면 9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최고차한계수인 9에다가 9분의 1 계산해주시면 정답이라서 토탈 정답은 6이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거리곱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아직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그냥 식 써서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갈게요. 13번이었어요. 14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수업한 건데 딱 나와가지고 그치? 우리 조교들은 다 거의 눈풀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풀 수 있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딴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설에서 나오던 컨셉 2개를 그냥 한 번에 낸 것뿐인 거거든요. 근데 2개가 접목되니까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개념 설명할게요. 우리 수요일 날 수업했고 강남은 다른 반들은 이제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너네 수능 수학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 기본 태도가 잘 안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써볼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너네가 쓸 수 있는 성질이 2가지야. 1번과 2번. 1번이 뭐라는 거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
맞지? 그 두 번째 사실이 뭐죠? 45도 정보를 써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논증기하 문제에서는. 사코 법칙 문제들 있죠? 그치?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좌표 평면에서 나올 수 있거든? 선생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자 봐봐, 이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누가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고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게 저격도 하면 내가 1억 드릴게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있으니까 뭘 하고 싶은 거지? 좌표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좌표화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전 합동을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쉬운 것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보통 이제 문제 속에서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주진 않을 거야. 이러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통 주진 않습니다. 근데 자, 얘를 기준으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이 꼭지점을 지나는 밑변과 평행한 누를 그려볼게. 선 하나를 그려볼게.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리꽂고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리꽂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였죠? 너랑은 합동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난 지금부터 회전 합동이라고 할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치? 45도 45도니까. 근데 이러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데 이걸 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게 하지 말고 안 평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에서 있죠? 여기로 콱 내리꽂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에서 여기다 뭘 하는 거야? 콩 내려 꽂아. 그럼 마찬가지로 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어차피 얘들아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더하면 90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 각도도 같은 거라서 둘은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근데 쌤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게 뭐가 되냐면 잘 봐.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이 A, B를 X좌표 또는 Y좌표의 차이값으로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쌤 아니잖아요. X좌표와 Y좌표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봐봐. 너네 문제에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절대 이렇게 주지 않아. 어떻게 주죠? 지금처럼 줘요. 그치? 그럼 지금처럼 줬을 때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여전히 꼭지점은 이제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잘라야겠어요? 이 선은 어떤 선을 그려도 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선을 그릴 때 어떻게 X축과 혹은 Y축과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봐봐. X축과 평행하게 그려면은 이 직각삼각형 마찬가지로 회전 합동일 거고 그럼 좌표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피지컬로 푸시는 분들은 배를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자, 누구로? X축과 평행하게 잡아도 되지만 Y축과 평행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가 이제 회전 합동이 되거든요. 근데 봐봐. 내 도형의 배를 가르기보다는 날개를 피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명심합시다. 우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좌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에서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좌표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기울기와 길이가 같은 대응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가볍게 예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너네 이제 지수함수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다고 칠게. 이 지수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을 거야, 얘들아. 지수함수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 잘 되세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얘들아, 이거랑 길이가 똑같을 수 있는 두 개의 대응점 몇 개가 있겠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아, 나 기가 막히게 수업 준비한 것 같아. 아이씨, 비슷하지 않네요? 좀 더 큰 거 없나요? 아,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 자, 여기서 만나는 거를 쫙 연결해봐. 그럼 대응될 수 있는 점은 몇 개가 되는 거야? 무한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길이도 똑같은데 기울기 똑같아. 그런 대응점 두 개는 몇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네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는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무조건 똑같죠. 근데 이 지수함수 두 개 위에 길이도 똑같고 기울기도 똑같은 지금 두 개의 페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대응점이 이 두 개의 대응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나오던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를 좀 출제를 하거든요. y는 대략적으로 ax라는 함수를 출제하고요. 여기 대략적으로 또다시 이제 y는 a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정도의 함수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을 되게 잘했거든, 사설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설에서 잘 나오던 내용을 그냥 종합 정리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질합니다. 일직선상에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 아까 말했잖아. 똑같은 모양에서 길이와 기울기가 똑같은 거는 뭐밖에 없다? 한 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뭐야? 이 함수에 있는 이 점이 이 함수로 가면 그냥 여기로 맺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 있는 이 점은 이 함수로 가면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야. 이해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런 정보를 통해서 너네한테 수치적 정보를 숨기는 겁니다. 선생님 뭔 말입니까? 그럼 잘 봐봐. 이 점이 결국에 이 점으로 평행 이동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평행 이동의 밸런스를 봤더니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맨날 내는 그 구조입니다.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명심하세요. 길이가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다. 밑이 똑같은 지수 함수인데 그럼 무조건 뭐다? 대응점 관계에 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녹여든 문제고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안다는 전제에서는 이 문제는 눈풀도 가능합니다. 물론 타고나기를 계산을 암산을 좀 잘하겠지만 해보자. 보세요. 일단 밑이 똑같아요. 평행 및 대칭 관계를 보자. x축 방향으로는 6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지나는 게 하필이면 이 원의 지름이라고 했고 그 A, B 하듯이 B, C의 중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A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문제에 써있죠? 그리고 너네 알잖아. 뭐가 나오는 순간, 지름이 나오는 순간 이 각도가 몇 도라는 걸 알게 되죠? 수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다시 우리한테 뭘 줬냐면 너의 두 개의 길이가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 조건이 있지. 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자 우리 해석기하에서요. 해석기하에서 기울기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이 기울기랑 마이너스 그 기울기분의 1을 더한 몇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3분의 8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직관력 좋은 사람은 그냥 보이죠? 뭐랑 뭔가요? 3이랑 3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그 사실을 통해서 나한테 이 문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거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내가 오늘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볼 테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 점을 지난 x축과 평행 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래서 회전 합동을 보고 그 회전 합동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좌표화하는 거야.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야. 내리꽂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x 증가량 대비 y 증가량이지. x, y 증가량의 비율을 준 거야. 자 수학 1, 수학 2 그냥 수능 수학에서 비율 나면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한 변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됐네요. 난 지금부터 이 길이를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얘는 3t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3t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마찬가지로 t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걸 또 배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번 주 수업한 게 딱 나와서 잘 풀었죠? 아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오늘은 내 수업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다녀야죠 뭐. 가르쳐도 못하는데. 봐봐. 길이가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너의 대응점이 너고 너의 대응점이 얘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얼마만큼? 6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찬가지로 6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풀었죠. 6 두 번이니까 여기는 12인 거고 K 두 번이니까 여기는 몇 K인 거야? 2K인 거지. 죄송합니다. 2K인 거죠. 이 그림 하나로 K와 T와 A가 그냥 다 나오는 멋진 문제입니다. 마무리하죠. 4T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T의 값은 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가 3T네요? 근데 너가 T네요? 너가 2K예요. 그럼 K도 몇인 거예요? 3인 겁니다. K 구했네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살짝의 또 감동을 주거든요. 여기서 내가 A가 어떻게 결정하지? 딱 이 고민을 좀 하던 찰나였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함수 보세요. 멋집니다. 그렇지? 하필은 뭐여서
x 더하기 3이어서. 근데 우린 t가 몇이라는 거 알아서 3이란 거 알아서 이 좌표가 누가 돼버려? 마이너스 3이 돼버리지. 자, 교점 정보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친구들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교점 정보는 무조건 대입이다. 그래서 너의 좌표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마이너스 3,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찮았나요? 그럼 바로 되죠. 바로 되죠. 이 녀석의 좌표는 몇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6만큼 증가한 거니까 뭐라고 진행하시고 3, 마찬가지로 K만큼 증가하니까 4라고 진행하시면 되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또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점 정보는 뭐다? 대입이다. 미지수가 없죠?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3을 어디다 넣을게요? 어디다가 넣을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A 6승이네요. 정답 4 곱하기 3, 12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복습 좀 하세요. 그렇지? 맨날 나옵니다. 진짜로. 자,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불변의 진리를 말한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각 이름은 성악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서 불이익을 당하시면 나한테 오세요. 1억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넘어갈게요. 뭐 저격하시는 거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저격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일단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풀었을 때 불이익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5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2020년도에 시행된 2022학년도 대비 3월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풀었다고 치시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가 그 29번 문제 해설할 때 좀 러프하게 먼저 해설할 거거든. 그 러프하게 해설할 때 이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내가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3시까지만 가면 돼서.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봐. 오랜만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맨날 귀찮아가지고 한 시간만 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원 모의사인데 그치 개판으로 하면 안 되잖아. 시작할게요.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있고요. F0은 0이라는 게 있습니다. 괜찮았나요? 그리고 아까 전 애들랑 비슷한 발문인 것 같아. GX가 연속이라는 발문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연속이라는 발문은 뭐다? 간접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속의 정의 정도를 써볼 수 있다라는 말에서 보통 끝나요. 근데 이거 아시죠?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적분 단원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오류를 막기 위한 단서야. 그리고 너네 기억나시죠? 요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에 D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미분하자. 답 뭐죠? 질문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그렇지? 교과서를 공부하실 거면 똑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이 식이 써 있거든요. 근데 옆에 무슨 전제가 깔려 있죠? 단 fx는 뭐여야 하죠?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연속이면 어차피 얘가 얘라는 거지. 그치? 이거의 도함수가 존재한단 말이 사실상 그럼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해 잘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사설에서는 12년째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교육청에서 한번 놨죠. 2022년도 아까도 말했던 그 문제에서 유일하게 출제했고 아직 평가원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평가원 출제 및 출제 요소죠. 네,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 평생 및 출제 요소로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설에서 내온 내용을 베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강사 처음 할 때 초창기 시절에 되게 잘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너가 연속이면요. 너도 뭐란 얘기잖아. 연속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간접적으로 이 오른쪽 함수가요. 이 오른쪽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라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 함수도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아까 전에 이제 13번 문제 풀 때랑 동일한 논리로 자 기복이 크신 친구들이 맨날 놓치는 겁니다. 사소한 조건이지만 이 조건 놓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자, 왜 주는 거라고요? 케이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왜 B가 1보다 컸어야 되는지 A가 0보다 컸어야 되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A가 0일 때와 B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했고요. 그럼 또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정적분호 정의함수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한 거다. 우리 이 녀석이 누굴 결정한다? 우리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즉 다시 한번 오른쪽에다가도 A를 넣으면은 왼쪽에도 A를 넣은 거랑 똑같은 거고 오른쪽이 0이 되니까 왼쪽도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 fx는 무조건 누구를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일단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x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x-a를 인수로 가질 거고 a가 충분히 0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케이스를 줄였으니까 a와 0은 같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 함수는 인수가 몇 개가 있는 거?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친구. 자, 절대값 3차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중근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3중근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중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쌤.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라도 하나는 단일근이니까 무조건 뭐가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미분이 뜰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요거는 좀 정리까지 할까요? 가볍게만 정리할게요. 가벼운 논리 컨셉이야. fx랑 이제 gx랑 곱한 함수가 있는데 요 느낌만 볼게. 요 느낌. 요 함수가 일단 연속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치? 근데 물론 존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x가 어떤 느낌이라는 얘기냐면은 gx가 대충 요런 느낌이라고 한번 해보자. 뾰족한 그냥 미분불가함수. 그러니까 막 지랄하는 거 말고 막 이제 정근수 타고 가는 그런 거 말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그냥 뾰족한 미분불가점의 함수가 있다 칠게. 근데 누구랑 곱했을 때, 너랑 곱했을 때 이 함수가 뭐가 되려면은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그냥 가볍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함수가 누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뾰족점에서 인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F가 일단 다항식이라는 전제가 있어는. 근데 쌤 왜 그렇죠? 자, 얘들아 너네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죠?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죠? 미분계수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할게. 그치? 그럼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냥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F 이제 A가 0이 돼버리면은 얘는 연속이고 얘가 0이지.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누구는 건 A는 건 0이지. 그럼 미분계수는 어떻게 작성하면 끝나는 거야? 이 식을 그냥 깔끔하게 누구 나눠버리시고 x-a로 나눠버리시고 리미트 x가 누구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A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내가 이미 전제를 깔았잖아. 이 함수가 뭐라 했죠? 미분 가능했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서 만약에 FA가 누가 대면이란 얘기인 거야. 0이 대면이란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럼 어차피 이 녀석은 F'A가 존재하겠지. 존재하는 값이랑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일단 얘기해봤는데 조금 있다가 29번 문제 할 때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봐봐. 밖에 누가 있죠? X가 인수가 하나가 있죠. 그럼 이 녀석은 단일근이어도 결국에 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나올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을 어차피 묶인다고요. 그치? 그럼 미분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누구? 뒤에 있는 x-a가 제곱만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이 함수는 0에서도 누구에서도 a에서도 미분 가능합니다. 가볍게만 얘기해볼게요. 자, 이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차피 0 넣으면 0이지. 그럼 미분에서 정의해서 이거 딱 가리고 0 넣으면 0이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이 정도 되게 잘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들아 우리 그냥 좀 눈으로 그냥 대충 풀 거거든요. 빨간색 함수가 얘라는 거지. 그럼 빨간색 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의 x-a의 제곱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음쓸 때는 부호 바뀌는 거니까 빨간색 함수가 그냥 대충 어떻게 쓴 거야? 대충 그려서 풀게. 빨간색 어디였냐? 어디를 쓴 거예요?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런 느낌 함수인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픽 나오는 거니까 어떤 느낌 함수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누구야? 이 빨간색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봐봐. 난 지금부터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이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널 뭐 하셔야 돼요?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이걸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이 함수를 미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미분해야 누가 나올 테니까요. gx가 나올 테니까요. 괜찮아요? 이해 잘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항등식을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11번 문제랑 다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간 둘 다 실수전 채집합이 미분 가능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항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미분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미분합시다. 그러면 뭐에? a에 마이너스 b에 x 정도의 함수가 있고 거기다 누굴 살짝 곱하시면 되겠습니까? gx라는 함수를 살짝 곱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0보다 클 때 이 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근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인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좀 빠르게 쓸 때는 잘 따라와요. 자, x가 누구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라서 최고차 한계수가 4가 될 거고 인수는 x와 x-2분의 a와 마찬가지로 x-a 정도로 세팅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x에 x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a 정도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 맞죠? 어렵지 않죠? 됐어.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자. 어차피 이 식도 무슨 식인 거라고요? 항등식인 거라고. 그럼 잘 봐봐. 너네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이랑 오른쪽이 0이 되는 순간은 뭐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질문해 볼게. 오른쪽 함수가 0이 될 수 있는 인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0, 2분의 a, 마찬가지로 a입니다. 근데 너는 이거 되게 중요한 발문이다. 연속이라고 하면 뭘 알려준 거죠? 연속이라고 하면 뭘 알려준 거죠? 함수가 정의된다는 걸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어쨌든 정의는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더라도 만약에 발산하면 얘가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 잘 돼? 근데 어차피 이 함수는 잘 정의가 되니까 왼쪽이 0이 되면 어쨌든 이 값은 0이 되는 거라고. 이해 잘 되십니까? 그럼 다시 볼게.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과 오른쪽이 0이 되는 순간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 어차피 누가 아닌 누구라고? 0 아니면 A 아니면은 2분의 A인 거라고. 근데 잘 봐. 여기다 0을 넣어볼게요. 그럼 A죠. 그래서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다 A를 넣어볼 거야. A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려면은 B가 1이지. 그래서 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그냥 누군 거야? x의 값이 2분의 a일 때 0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a의 2분의 ab가 일단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b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b가 2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풀이 끝, 완료. 이렇게 하려고요. 괜찮았어요? 이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 나 그냥 gx 바로 그릴 거거든? gx 바로 그려볼게. 어차피 gx는 누구 날리는 거죠? 이걸 나누면 되지. 그치? 근데 어차피 이 녀석이 지금 누구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x-2분의 a를 인수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날아가겠어? 이쪽이 그냥 이쪽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여전히 gx의 근은 누구랑 누군 거야? 0이랑 a인 거야. 얘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이해 잘 되시나? 근데 야, 별거 아닌데 얘 최고차항에서 어쨌든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이걸 나눈 순간 이 오른쪽 함수는 일단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계수가 몇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었으니까 최고차항계수가 누가 되는? 2가 되는 2차 함수가 그려지겠습니다. 풀이 끝났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함수가 근데요. A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 2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A는 어쨌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겠어요? 여기가 A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계산 잘 하시죠? 그래서 거리곱 잘 쓰시는 분이란 전자에선 거리곱 쓰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은 식세워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볼게. 여기 2분의 A인 거 맞나요? 그치? 자, 어차피 이거 최고차항계수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대충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우리 그냥 2배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2분의 a의 토탈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도 몇이 되는 거네요? 2네요. a도 b도 2였던 거예요. 그래서 a가 몇이라고요? 2라고요. 괜찮았나? 근데 우리는 적분은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4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출문제랑 조금 비슷하게 마지막 적분까지 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출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되게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봐봐. 얘들 여기 마이너스 2잖아. 4잖아. 그럼 바보가 아니죠? 적분할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 날라가겠지? 그치?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요?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뭐로 푸시면 돼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그냥 눈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는 쉬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6분의 절대값을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고 차이는 몇이니까 2칸이니까 곱하기 8 하시면 돼서 정답 3분의 8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도 없고 그냥 기출 변형한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2등급 친구들이 항상 고질병 중에 하나야. 딱 B 하나 바뀐 거거든? 이 B 하나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응용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1등급 변별력은 없을 거예요. 2등급 변별력은 있습니다. 끝! 넘어가자. 15번이었습니다. 20번 안 풀어드릴게요. 답지풀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수 한 개고 관계식 하나 나와서 교점 정보는 대입이다 라면 끝나요. 봐봐. 21번. 이게 쉽지만 좋은 문제라고 하거든요. 뭐 킬러까지는 아니야. 누가 봐도 중킬러인데 좀 빡빡한 중킬러라고 하죠. 이런 거를.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은 난이도가 높아져요.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들. 점수에 기복이 없는 친구들이 사소한 조건을 안 놓치거든. 이거 왜 준 거겠어요? 줄여준 겁니다. 내 케이스를 안 줄이는 순간 너네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자, 내가 신비의 수학 2 수업하면서 맨날 하는 그 얘기 있죠. 이 값이 0이 되는 t가 누구래요? 0과 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럼 넣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 따라봐. t가 누구라고 치면은 0이라고 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x는 누구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는 누굴 보는 거야?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줄 그냥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 말이니까 이제는 누구로 갈 때는 t에다가 1 넣으시면 x가 누구로 갈 때 1로 갈 때는 밑에가 누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너네 그거 잘 아시죠? 인수정리라고 아시죠? 그렇지? 일단 극한이 0이 되려면은 분모의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우리 0으로의 극한을 볼 때 x제곱분에 해당 다함수 곱하기 다함수인 거 마찬가지로 다함수야. 그 다함수가 극한이 0이 된다는 거는 확실한 건 이 둘을 곱한 함수는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의 3승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동일한 논리로요. 봐봐. 얘는 x는 1로 가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든 문제야. t가 0일 때랑 1일 때랑 일단 컨셉이 달라요. t가 0일 때는 다중근, 중근을 갖고 있는 거지만 x가 1로 가는 t가 1일 때는 이 녀석은 뭘 갖는 거야? x-1이라는 단일근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극한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는 이 곱해진 저 함수는 누구만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x-1이 이제 3개가 아니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한 함수는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6차 함수니까 5개 인수 정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1이야 0이야. 0이죠. 자, 그럼 봐봐. 이 3개의 인수를 얘네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1개, 2개, 2개, 1개, 뭐 3개, 0개, 뭐 3개, 0개 이럴 수 있는 거지. 개 좋은 조건 그래서. 이거 놓치면 이 문제 영영 못 풉니다. 봐봐. F0이 0이면은 여기다 0 넣으면 0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죠. 얘가 0 넣어서 0이면은 A가 다시 여기다 0 넣어서 0이면은 이 녀석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즉 다시 하나는 얘도 누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야? X라는 인수는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동시에 너도 X를 인수로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왜? 둘 중에 하나는 0 넣으면 하나는 0이지만 하나는 0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함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구를 갖는다? X3승을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끝났네요. fx가 x3승을 가지면 그냥 무슨 함수가 되는 거고 3중근의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 함수가 x3승을 인수로 가지면 fx는 누구에서 변곡 접선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끝! 다 풀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눈풀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요? fx가 x의 3승을 인수로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요 얘기할게. 내가 맨날 이 얘기하잖아. 다함수 곱하기 다함수를 관찰할 때는 뭐야? 더해 비한함수를 그리고 라이트한 함수는 근의 첨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일단 두 함수는 있잖아. 둘 다 무슨 함수지? 3차 함수지. 그럼 둘이 쌤이야. 근데 여태까지 문제랑 좀 다른 점은 뭐 이거죠. 이 두 개 함수가 누굴 내포하고 있어요? f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f를 그려놓고 얘가 0이 되는 건 x축이랑 만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fx를 기준으로 x축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 답. 두 번째 답은 어떤 개형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느낌 자체는? 괜찮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 둘 중에 누가 답이 되는지. fx는 그냥 얘가 된 거야,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제 얘는 절대로 누굴 가질 수 없으니까 얘를 인수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함수가 무조건 누굴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얘를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럼 결국 이 말이야. fx라는 함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돼. 근데 이 함수는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절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단일근까지는 생길 수 있겠지만 접하는 순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얘는 애초에 이 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함수가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 얘를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fx가 x축이랑 만나는 실근 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뭐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리면 접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누굴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1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인 거라고요. 아실 수 있겠나요? 이해 잘 되세요? 그럼 너네 볼게. 자, 지금부터 암산할 거거든. 자, 1이지? 여기 0이지? 얘들아 그럼 여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여기 몇이죠? 마이너스 2지? 이거 못하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럼 볼게. 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시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 구하시면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 구하시면 되고 0에서의 누구만 구하시면 함수값만 구하면 A 나온다고 어차피. 왜? 0 넣으면 A 나오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자, 암산.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암산하면 됩니다. 우리 신비에서 진짜 맨날 죽어라 했던 것 중에 하나 아니야? 자, 이 함수가 F지? 근데 0에서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잘 봐. 도함수는 이 fx, 다시 이 fx라는 도함수는 누구에서 근이죠? 여기에서 근이고 여기서 근이지. 그래서 맨날 했던 그거 있죠. 도함수 거리곱이라는 거 쓸 줄 알지?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에서 상 곱한 녀석이 누구의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거리곱 쓰시면 되겠네요. 한 칸, 마이너스 1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 나는 마이너스 1이랑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를 곱해서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는 몇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몇이겠어요?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암산할 때 잘 따라오세요. 자, 되지? F2 구하래. F2 어떻게 구하면 돼? 암산하자.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3분의 1이다. 거리곱 쓰자. 4칸. 한 칸의 제곱. 그럼 4. A만 구하면 되지. 근데 또 마찬가지야. 봐봐. 이 높이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근데 거리곱 쓰자. 2칸, 한 칸. 몇이죠? 2칸이지. 근데 최고차항에서 몇이니까?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A의 정답은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둘 빼시면 정답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뭘 이해를 잘 하시면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에서 어려운 추론은 단 한 개도 없어. 이 조건을 놓치냐 안 놓치냐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점수의 기복이 좀 심한 친구들은 사소한 조건 발문 있죠? 이거 안 놓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수열 22번 문제. 좋은 문제예요. 잘 만들어진 문제. 나 맨날 그 얘기하죠. 수열을 잘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노력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 그치? 관찰 능력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좀 결정돼서 지금쯤 되면 크게 안 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나열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직하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봐봐. 항상 A2와 A5가 같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만족한 A2를 구한 다음에 역추적 딱 하면 끝나는 거지.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푸셔서 어쨌든 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조금은 얘기를 해볼게. 이게 언제였죠? 5월 모사 아니었어요? 이 수열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음량에 관심 있는 거지. 그럼 이 규칙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음량 기준으로. 지금 이 문제의 첫 번째 변별력 중에 하나가 얘죠. 이 수열은요. 이 수열은 음수 다음에는 무조건 누가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오는 거야. 잘 봐봐. 생각해봐. A2에서 A5까지 몇 번의 전진이죠? 3번의 전진이지. 그럼 케이스가 원래 총 몇 개 나와야 되긴 맞죠? 둘이니까 8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8개 중에 이 케이스 때문에 충분히 케이스가 컸달 거란 말이야.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럼 많아봤자 몇 개겠어요? 어쨌든 8개보다는 작을 거예요, 보통. 뭐 7개, 6개, 5개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열하시면 되죠.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에 누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역추적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역추적에 대한 수열도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써놓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역추적에 대한 구조를 쓰시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오히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에다가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되고, 역추적과 정추적의 차이는 이거야. 정추적은 규칙을 보고 나열하는 거고, 역추적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일단 나열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AN이라고 쓰시면 이제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AN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N 더하기 7 정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역추적의 규칙이고, 누구의 규칙은? 하얀색은 정추적의 규칙인 겁니다. 봐봐. 여기서 케이스 컷했던 것처럼 우리 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가볍게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봐봐. AN이 얘가 되는 거거든. 나열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safe,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out인 거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너네 만약에 AN이 이 규칙을 따라가려면 이 녀석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 an 더하기 1이 양수면 이 조건이 나올 수 있지만 an 더하기 1이 음수인 순간 절대로 이 조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은 봐봐. 얘와 얘가 둘 다 양수라고 하면은 어차피 얘는 양수에다가 어차피 양수도 하니까 마찬가지 만족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역추적을 할 때 an 더하기 1이 양수면 무조건 이쪽도 세이브인 거라고. 근데 만약에 an 더하기 1이 음수가 되면은 이건 아웃이야. 무조건 이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이 기본적 틀을 잡고 시작하시면 이 문제는 쉬워요. 풀어보자. 그래서 내가 A1 안 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난 A1 안 구했거든요. 안 구하고 풀수있거든. 자, 시작할게. A2. 좀 여유 있게 잘 보이나요? 여유 있게 쓸까요? A2, A3, A4, A5.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A2가 음수일 때 A3가 파란색 어딨지? A2가 양수일 때 정도로 케이스 풀이할게. 쭉 나열하면 되죠. 그치? 그럼 케이스 어차피 많아봐서 몇 개 나온다고? 뭐 6개쯤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좀 적당히 없어질 거니까. 그치? 그렇게 푸세요. 근데 내가 맨날 이제 하필이면 올해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이 관련 문제 전부 다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쭉 나열이 되지만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아요. 뭐야? 정추적, 역추적 중간에 만나자. 이겁니다. 여전히 A지. 얘 음수지? 그러니까 A라고 쓸게. 일부러 내가 음수라서 빨간색으로 쓴 거야. 약간 빨간색이 음수의 느낌이잖아. 그렇지? 파란색 양수의 느낌이잖아. 잘 이해하시라고. A.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쓸게요? A라고 쓸게요. 그래서 둘을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추적할게. 어렵지 않지. 우리 좀 외울까? 항상 했던 거 있지? 우리 규칙 외우고 시작하지 항상. 자, 음수일 때는 뭘 한다? 첨자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양수일 때는 언다? 뺀다. 근데 이 빼는 숫자는 계속 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위에다 좀 써주세요. n이 2일 때는 뭘 빼는 거야? 마이너스 9를 빼는 거고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고 마이너스 11을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안 봐도 되잖아. 이해돼? 그럼 시작할 때 잘 따라오세요. 자, 음수입니다. 음수는 어떻게 하나 그러고 첨자를 곱해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라고 쓰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잘 봐봐. 얘는 누구야? 음수지, 음수. 음수는 이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 그럼 무조건 어떤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 규칙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n의 녀석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정추적 한 번 씻고 역추적 한 번 씌우니까 여기까지는 정추적, 여기까지 역추적 한 다음에 여기서 하면 된다고. 이해돼? 괜찮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도 한번 볼게. 양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양수일 때는 그냥 빼는 거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봐봐. 이제 얘들아 얘 양수야. 아까 말했나? 양수일 때는 이 규칙도 다 가능해. 그래서 양수일 때는 모두 생각해야겠지만 4분의 a도 생각해야겠지만 누구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a 더하기 11 구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야,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3개밖에 안 나와요. 봐. 잘 봐, 지금부터. 너 놓치면 안 돼. 얘는 이미 뭐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양수라는 게 무조건 확정이 됐지. 그럼 양수 다음에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빼주셔야겠죠. 이 값은 무조건적으로 확정됩니다. 마이너스 2a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a가 답인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3a가 죄송합니다. 왜 11이라고 썼어요? 바보처럼.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3a가 21이라서 a의 정답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럼 조건 만족하는지 볼게. a만 음수만 그냥 끝나는 거였죠. 정답 첫 번째 A2를 구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자. 이해 잘 봐. 얘들아 잘 봐. 또 이거를 잘 느끼셔야 돼요. 얘가 일단 9보다 큰지 작은지도 되게 중요는 하거든. 근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항상 조건을 놓치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너네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건 이미 알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이 녀석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도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음수 다음에 무조건 뭐 나온다고 했어? 양수 나온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음수 다음에 무조건 양수할 거니까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됐어야겠지? 그치? 반대로 보죠. 음수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됐어야겠지. 그럼 양수 쓰면 마찬가지로 뭐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의 값이 똑같이 10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a의 마이너스 19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쓴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또 잘 따라오세요. 이제 a-9지. 근데 봐. 어차피 너네가 지금 하는 시행은 있잖아. 이제는 마이너스 3을 곱하거나 누굴 빼는 거지?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빼서 절대 이게 나오겠어? 안 나오지. a 더하기 11이 어떻게 a-19가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볼게. 여기서 너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마이너스 3배를 하거나 뭐 하는 거라고?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절대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녀석은 정답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마이너스 3배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a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더하기 27이라고 하시고 일단 저 두 개 a를 구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야, 이거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넘기면 5a가 몇이 되는 거야? 76. 그치? 그래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76. 됐지? 일단 써놓고 지우자. 자, 이제 얘 볼게. 얘 만족하려면 4a가 16 되면 되는 거죠. 일단 예쁜데요? 4 되는 것 같아. 일단 우리 몇 개? 3개 a를 구했어. 이 3개 a 중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볼게. 자, 이제 넣어볼 거야. 자, 얘가 빼기를 했다라는 거는 누구였어야 되는 거야? 양수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여기다 넣어봐. 양수 맞지? 그럼 세이브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봐봐. 얘가 마이너스 3배가 되려면은 뭐였어야 되는 거야? 음수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4 넣어봐. 그럼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음수인 게 맞지? 항상 말했지. 답을 구한 다음에 검증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답 총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습니다. A2 몇 개야? 3개야. 그럼 대응되는 누구만 구하시면 돼요? A1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난 A1 안 구했거든. 답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7이지. 우린 이제 A1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요? 얘가 누구면은 양수면 무조건 둘 다 돼요. 근데 음수일 때는 누가 안 돼? 이게 안 되지. 그러면은 A2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어떤 규칙밖에 못 따라가는 거야? 이 규칙밖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n이 1인 거니까 몇을 더하면 되겠어? 8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7에다 8 더하는 순간 얘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자, 이게 변별력입니다. 이 문제의 변별력은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A1 좀 이상이지 숫자가. 왜 이상한 줄 알아?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 난 믿어요. 양수지. 양수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무조건 세이브일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수를 넣을 건데 그럼 이 녀석은 누가 되겠어요? 어쨌든 간. 자, 마이너스 직전께 되겠지? 잘 봐. 우리 어차피 이제 A1 구하는 거야. A1 구하니까 n을 1면 마이너스 A2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가 나오겠어? A2는 그냥 나올 거라고. 여기랑 여기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어차피. 이해되니? 다시 봐봐. 난 두 칸에 3칸 오는 거라고. n이 1일 땐 거야. 그럼 여기다가 1는 것도 여기다 1는 것도 둘 답이거든? 그럼 여기다 1넣으면 마이너스 A2가 나오고 여기는 A2가 나오니까 얘랑 어차피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에 대응되는 게 이거와 이거의 합인데 하나가 몇인 거야? 8인 거지. 그럼 얘도 몇인 거야? 8인 거지.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17입니다. 이렇게 푸는 구조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 출제 의도를 밝혀드리는 게 내 임무니까 한번 풀어봤고 자, 다시 말할게. 너네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개나 줘버리고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렇지? 저런 거 개나 줘버리고 뭐 하는 거야? A1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제 의도는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 하자. 27번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한번 본인이 답지 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28번, 29번, 3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적분은 30번 제외하고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30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논리 하나 있고 그리고 일단 계산이 빡세서 계산 어려운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미적분에서는. 그래서 30번 문제가 아마 정답률 제일 낮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요 문제 좀 약하신 분들은 맨날 얘기하지만 3도극이나 예전에 무등비 도형 문제들 있죠? 그거들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원과 미적분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도 이동이 메인이냐 아니냐야. 그래서 이 문제도 각도 이동이 결국에 메인인 느낌의 함수거든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길이가 몇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고 5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고 이 길이가 1이라는 게 일단 세팅되어 있는 구조인 거 맞죠?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F라는 함수랑 지금 G라는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F부터 생각해 볼게. 우리 누굴 구하고 싶은 거야?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되게 특이하죠?
그치? 근데 일단 들어가는 생각이 내가 필이면은 변 두 개 알고 마주보는 대각을 알아요. 그치?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사인 법칙이죠. 솔직히 F 못 구한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치? 그래서 가볍게 그냥 못 쓰시면 돼요. 1번 사인 법칙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우린 이렇게 할게요. 누구야? 사인의 F의 세타 분의 몇이란 녀석이? 1은 녀석이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 사인의 세타 분의 루트 5라고 쓰시면 돼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 예쁘게 정리하려면은 사인의 F 그냥 이렇게 쓸게 귀찮으니까 사인 F라고 할게요. 사인 F가 루트 5분의 1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사인 세타. 자, 제1 관계식 나왔습니다. 이거 어쨌든 뭐예요? F랑 어차피 이제 누구랑 세타랑 중속관계에 있는 거니까 4분의 파이 넣고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답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G 구해보자. G. G는 누굴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맞지? 근데 난 얘가 루트 5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치? 누구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현의 길이 구하시면 되죠. 자, 알죠? 우리 수능 수학의 현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중심에 내리 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죠. 이 모조선 연결하고 내리 꼽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수직 이등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 나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데 이 길이가 1이니까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각도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 잘 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예전에 수학원에서 자주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 각도 이동의 원칙 중에 가장 먼저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삼각형의 내각에 비하면 180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랑 더한 게 180도니까 너랑 더한 게 어차피 얘랑 똑같다는 거 너네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각도가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F라는 각도에다가 세타라는 각도 더했다라고 하시면 돼서 풀이 끝.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마무리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G의 세타라는 녀석은요. G의 세타라는 녀석은 루트 5라는 길이에다가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그냥 코사인 뭐 하시면 되겠어요? 코사인의 F 더하기 세타 정도로 해서 지금부터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끝나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빨리 해보자. 암산할 테니까 잘 따라와요. 어차피 우리가 F' 4분의 8 구할 거니까 누구도 알아야 돼요. 4분의 파이에서의 누구 값을 알아야 돼요. F의 값을 알아야겠지.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4분의 파이 넣으시면 어차피 얘가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누가 되는 느낌인 거야? 루트 10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프라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왼쪽 미분하면 되겠죠. 암산할게. 왼쪽 미분하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코사인의 코사인의 F에다가 여전히 F 프라임 나올 거고 자 오른쪽 미분에서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넣으시면 그냥 바로 못 나와요. 루트 10분의 1 나오는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프라임. 됐지? 야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 F는 예각이고요. 얘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얘는 몇이겠어요? 루트 10분의 3이겠지? 그럼 F 프라임 바로 뭐라는 게 나와요? 3분의 1이네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그냥 대충 암산 달렸는데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돼? G 미분하면 되겠네? G 미분하자. G 프라임은 자 뭐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쓰시고 여전히 F 더하기 세타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콤마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F 프라임에 더하기 1 정도 써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괜찮지? 그리고 우리 어차피 덧셈 정리 아시죠? 우리 미적 선택자거든요. 자 머릿속으로 열거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차피 코사인과 사인과 세타는 둘 다 루트 2분의 1이지. 근데 사인의 F는 루트 10분의 1이고 코사인의 F는 누구였죠? 루트 10분의 3이지. 자, 덧셈 정리는 뭐야? 쌓고 풀 코사지.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어차피 분모는 전부 다 누구겠어요? 루트 10과 루트 1 거니까 루트 20으로 땡겨버리시면 되고 하나는 3 곱하기 1이고 하나는 1 곱하기 1인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4. 여기 쓰면 게임 끝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계산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쌍 왜 말을 안 해요, 너희들? 2가 있었는데요. 그치? 2 있었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어차피 우리는 뭐까지 곱하는 거야? 2까지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 녀석 정답이 몇이라는 거를 3분의 4라는 사실을. 그래서 계산 암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촥 날아가면 여기 루트 5만 남겠네요. 그럼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16이랑 누구랑 3분의 1 곱하시면 정답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구조의 문제죠. 봐봐.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예전 3도국 시절 있잖아. 3도국 시절에 나왔으면 27번급이에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 너네가 3도국을 워낙 안 풀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도국 문제가 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적분의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도국 내지 급수 도형 문제는 조금씩이라도 뭐 한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혹은 한 달에 한 개씩이라도 제발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잘 이해됐을 거라 믿어요. 시험장에서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기출 좀, 기출이래. 그냥 엔제나 뭐 기출 연습 많이 하신 친구들 그냥 바로 보이거든. fx는 최고 차이계수 양수인 무함수, 이차함수. 이차함수 나면 일단 무슨 조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대칭 성질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녀석 대칭축이 아직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럼 대칭축은 누군지 모르니까 이 함수를 뭐라고 할게? x는 알파 선대칭을 할게. 이해했어요? 가정하는 거야. 그치? 얘를 뭐라고 할게요? 선대칭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너네 아시죠, 얘들아? f가 x는 알파 선대칭이면 f 프라임 x는 무조건 알파에서 0 되는 1차함수인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파 콤마 0 점대칭 되는 거 맞지? 근데 너네 이것도 아시죠? 어차피 이거 직선이잖아.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쾅 씌워봐. 쾅 씌워봐. 그럼 무슨 함수 돼요? 뿌이 될 거 아니야, 뿌이. 그치? 어차피 선대칭이 아닌 거야. 이 함수는 뭐가 된다고? x는 알파 선대칭이 된다. 이거 낸 겁니다. 아시겠나요? 너네 알죠?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뭐죠? 우함수죠. 그래서 x는 알파 선대칭 함수랑 x는 알파 선대칭 함수 곱하면 뭐죠? x는 알파 선대칭이지.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얘도 선대칭 함수고 얘도 선대칭 함수니까 g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x는 알파에 대해서 이 사실에 의해서 선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조건에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알파는 무조건 몇인 거야? 1인 겁니다. 봐봐. 만약에 알파가 2였으면 이 조건은 무조건 2선대칭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파 값이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너네 그냥 가볍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x-1의 제곱에다 플러스 그냥 b라고 쓰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또다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니네가 2의 a의 x-1이라고 바로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본능적으로 난 됐을 거라고 믿어요.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b0인 거야. 아까랑 비슷한 결인데 그 느낌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사실상 gx가 뭐라는 조건이 있었죠. 내가 안 써놨네, 깜빡하고. 미분 가능하다 조건이 있지.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 함수는 사실상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요? fx에다 곱하기 2의 절대값의 f 프라임의 x분의 1 정도 쓰시면 되겠죠. 돼? 괜찮아? 그럼 너네한테 이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함수 봐봐. 이 오른쪽 함수. 어차피 f'x는 지금 1에서 지금 근이 0인 거야.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꺾이겠죠. 그치? 그 꺾인 걸 어쨌든 누구에다가 합성한 거야? 2의 x분의 1에다가 합성한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 함수는 누굴 수밖에 없는 거야?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 다시 아까 했던 일 기억나요? 아까 전에 그 뿌이 느낌의 함수 기억나시죠? 연속이면서 미분점 있는 문제. 그래서 오른쪽 함수가 뭐를? 인수 0을 가져서 조력 역할을 하면 그냥 미분 가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 무조건 f1에서 0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괜찮았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엄밀하게 좀 이따 설명 한번 해드릴 거긴 한데 아마 시험장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어차피 꺾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x분의 1이라는 함수에다가 꺾이는 함수를 뭐 한 거야? 합성한 거지. 그럼 무조건 꺾이는 거거든요? 그치? 그건 니네 한번 계산해봐라. 일단 나는 그냥 가볍게만 설명 엄밀하게도 풀어줄 거야. 좀 이따가. 그치? 그럼 이 녀석이 미분 불가이면서 연속인 함수라고 알게 되지? 근데 이 곱한 함수가 뭐가 되려면은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이 녀석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조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아, f1이 0이구나 라고 하시고 문제 푸시면은 가장 완벽한 풀이긴 합니다. 아, 완벽한 풀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빠른 풀입니다. 근데 개질하지 말고 어차피 gx가 미분 불가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준 거지. 자,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어요. 그럼 니네가 사실상 엄밀하게 풀려면 어떻게 푸셔야 돼요? 도함수의 극한을 푸는 것도 일단 반칙이지. 사실은 뭐 하셔야 돼요? 미분계수 정의로 푸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무한 진동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함수기 때문에 도함수 극한이야 미분계수가 똑같아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답지처럼 풀어도 괜찮은데 원밀하게 완벽하게 푼다는 얘기는 g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g'1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너에게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긴 한데 한번 해드릴게요. 완벽하게. 미션만 줄게. 다 하면 좀 귀찮고 아무리 내가 좀 집에 늦게 가도 돼도 막 집에 저녁에 하고 싶진 않거든요. 자, 얘 정의가 뭐죠? 자, 얘에다가 잘 봐. 우리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 거야. F지? 정확하게 쓸게 여기는. X지. 요거에다가 누굴 빼야 되는 거야? 잃는 걸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잃는 걸 살짝 빼버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2의 절대값의 F'의 1분의 이제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F1 정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누구로 나눠서 x-1로 나눠서 이 녀석의 극한을 뭐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만약에 이 녀석이 누가 돼주면은 죄송합니다. 0이 돼주면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진짜 다 그냥 끄집어서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이 정답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F1이 0이 된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분의 이거의 극한이 결국에 누구로 가겠어요? 일단 여기 리미트 x를 누구 보내야 되는 거야? 1로 보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느낌인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은 게 F1이 0이면은 어차피 이게 fx 빼기 f랑 똑같은 거고 요거분의 요거의 극한은 어차피 f가 무사한 거니까 이 참수니까 누구로 정의가 되겠어요? f'1로 정의가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함수는 뭐니까 연속함수니까 뭐 하겠어요? 잘 정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즉 다시 한번 f1만 뭐가 돼버리면은 f1만 0이 된다고 치면은 어차피 이 녀석은 계산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분 가능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쌤 저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싫어요. 왜? 자, 내가 지금 증명한 게 문제가 뭐죠? 미분 가능이면은 제가 0이라는 게 아니고 0이면 미분 가능하니까 답이다라고 우긴 거거든. 그렇지? 좀 더 엄밀하게 풀어드릴까요? 싫어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지금 좋은 게 뭐죠? F'에다 1내면 어차피 몇이죠? 0이죠. 그럼 얘 어차피 몇 대죠? 1대죠. 그럼 사실상 뭐라고 써도 괜찮죠? 지금부터 지랄하는 풀이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요 계산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이 존재하기 위해서 F1이 무조건 0이라는 건 증명하면 되는 거야. 잘 따라오십시오. 리미트 x는 누구로 할 때? 1로 갈 때. 자, x-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할게. 2의 절대값의 F'의 x분의 1을 그냥 밖으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엔 누가 나오겠어요? fx 나오는 거 맞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엔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F1에다가 누가 나오셔야 되겠죠? 2의 절대값의 F'의 x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완벽하게 증명하려고요. 그냥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F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원래 완벽한 증명이 돼서.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기 좀 이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조작을 할게요. 얘를 이렇게 쓸 거야. fx 빼기 f1이라고 할게. 괜찮아요? 그치? 그럼 이제 이쪽 볼게, 이쪽. 그럼 여기 내가 F를 그냥 괜히 뺐으니까 F1을 뭐 하시긴 해야 돼요? 더하시긴 해야겠죠. 괜찮았나요? 그럼 여기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2에, 자, 볼게. 어차피 이제 F1 뺐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1부터 써야겠군요. 1부터 나오고, 이거 날라가기 위해서 1부터 나오고, 빼기에 누가 나와야 돼요? 2의 절대값의 F'X 정도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완벽한 풀이는 어쨌든 이거라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잘 되나요? 그럼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수렴합니다. 그냥 수라고 쓸게. 존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값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거든요. 곱하기. 자, 이거분의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정답 몇 되겠어요? F'1 되는 거 맞나요?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 정의가 잘 돼야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오른쪽이 잘 정의되려면은 이 극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의 F'의 x분의 누구로 바꿔주시고 1-2의 절대값의 F'X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야 되는 거야? x-1분의 절대값의 F'X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런 짓거리를 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27번 안 풀어줬잖아. 27번 잘 못 푼 친구는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네 아시죠? 어차피 누구 갈 거니까 얘 0으로 할 거니까 얘 0으로 할 거니까 너네 2x-1 꼴의 극한이 누구라는 거 알죠? 1로 가는 거 알지? 그럼 얘 누구로 가겠어요? 어쨌든 간? 그치? -1로 가겠지. 그럼 누가 수렴해야 되는 거야? 얘가 무조건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무조건 수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겠지. 그치? 왜? 어차피 이 녀석은 F'이 지금 누구였단 말이야? 얘였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은 누구로 가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2a라는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a라는 극한으로 갈 거고 이거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F1은 0인 거예요. 아실 수 있겠나요? 지금 왜 이 직거래 하는 줄 알겠어요? 27번 문제 너네 못 풀었잖아요, 잘. 그치? 아니, 풀었더라도 절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극한을 교과과정처럼 똑같이 모해서 꼴 맞춰서 지금 계산은 요 미분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부탁 좀 할게요. 지금 이 내용 부분이 선생님 좀 너무 어렵습니다.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야? F1이 0이면 모든 게 해결됐던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인 거라고요? 이렇게 내시면은 자, F1이 0이면은 미분 가능한 거 맞지만 미분 가능하면 F1이라는 걸 증명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게 완벽한 증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고, 선생님 저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협점 잡았습니다. 끝. 자,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이제 가르칠 게 하나 더 있어요. 라이브라니까 은근히 어렵네요.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들어왔는데. 자, 볼게요. 전의를 상실했나요? 다시 전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자, 보자. 그럼 애들아 이렇게 쓸게. gx는 어쨌든 이제 미분 가능함수가 아니까 x는 누구보다 클 때만 얘기할게. 1보다 클 때만 할게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2의 절대값 쓸게요. 절대값 필요 없죠. 이제 1보다 크니까 2a의 x-1이라고 쓰시고 위에는 그냥 편안하게 누구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a의 x-1의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간 나는 이제 1 기준으로 무슨 함수인 거야? 얘는 좌우 대칭의 함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1에서 어차피 또 모은 거니까 0이니까 1에서 모은 거야. 극소인 거야. 그치? 그럼 극대를 구하고 그 극대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함수인 거다.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거 목미분 조지면 되죠. 근데 너네 요 정도는 좀 알지 않나요? 요거는 인강 같은 데서도 많이 가르치지 않나? 그 목미분 할 때 이거 목미분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럼 요런 스킬 아시죠? 얘랑 얘를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볍게 미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2a 떨어질 거고 2a의 x-1 떨어지죠. 그치?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a의 x-1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 같아지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죠? 극점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푹 날라가지.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똑같네요? 그럼 결국에 누구랑?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x-1만 나와야 되니까 이런 말은 x-1이 그냥 누구란 얘기가 되는 거지? a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치? 이 순간에서 뭘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x가 1 더하기 a분의 1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넣으시면 되겠죠. 최대값이라고 했죠? 최대값 한번 지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를 구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걸 넣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x-1이 a분의 1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되겠지.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얘가 a분의 1이면 얘가 a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a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니까 a는 몇이라는 게 나와요?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뭔데? F5인데 최고창에서 2분의 1인 거고 x-1에다 5 넣으면 되니까 뭐 하시면 돼? 16에서 정도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았나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심하니까 좀 어렵게 한번 해설해봤어요. 근데 혹시 요 정도도 모르시는 분들은 가볍게만 설명할 테니까 잠깐 잘 따라봐. 일단 답은 냈다. 특강 한번 해볼까요? 그 신비의 미적분에서 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fx분의 gx의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극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이거 구할 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f분의 g랑 누구랑 똑같은 거 구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는 친구도 틀리더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왠지 알려줄게. 너는 극점을 구한다는 건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f의 제곱을 쓰시고 뭐 하시고 g 프라임에 이제 뭐 하시고 f하고 빼기에 이제 g에 f 프라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누가 0이 되는 거 보시면 돼요. 얘가 0이 되는 거 보면 되지. 근데 그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얘랑 얘랑 같다는 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라서. 그치? 그래서 약간의 팁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죠. 괜찮았나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이게 어설프게 쓰면 인생 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이제 몇 개 알려드려 볼까요? 너네 요런 함수 아나요? x-분의 2x. 자, 이런 함수의 극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답 몇이야, 그냥? 그냥 2예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미분하면 되지. 그럼 몇이야? 1이지. 여기 2x지. 그럼 x가 2일 때 뭐가 생겨나? 극점이 생기는 구조의 함수인 거죠. 실제로 너네 요 함수 그릴 줄 알죠? 요 함수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봐봐.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누구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이제 1의 자악한으로 하면 1의 자악한으로 하면 누구로 가겠어요? 음수로 가니까 대충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1의 우칸으로 하면 무한대 발산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무한대라고 무한대 갈 거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서 알겠지?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얘들아, 친구들아.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x-1의 제곱이고 자 2x라는 함수에 내가 극점을 지금부터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중근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중근일 때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미분해볼게. 그럼 뭐라 쓰시면 돼요? 2의 x-1 쓰시면 되겠지. 2x 쓰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봐. 난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순간 일단 가장 먼저 누구부터 있죠? x는 1이 있잖아 일단. 그치?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야? 3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 실제로 그리면 너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죠? 대충만 그려볼게요. x는 1이다. 그럼 봐봐. x의 다시 1의 좌우에서 어쨌든 뭐야? 얘는 0의 오른쪽에 무한소지. 그치? 무한세분의 누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숫자가 되는 거니까 뭐 하겠어요? 발산하겠지.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함수가. 그치? 그 정확하게 여기가 몇인 거예요? 3인 거지. 자, 1에서 극점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야, 생각해봐. 무조건 이게 중근이면은 얘랑 같아진 순간에 얘가 0 된 순간이 있어. 근데 애초에 이 함수는 누구의 정의가 안 돼? 1에서 정의가 안 돼. 그래서 1에서 극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9번 문제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수업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분 잠깐 해봤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넘어갈게요. 아, 그거 아나요? 그 오늘 해설 영상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본사에서. 근데 갑자기 해도 된대요. 봐봐, 나의 스타일 알죠? 그치? 우리 수강생들 알죠? 공개하는 건 열심히 준비해요. 그치? 근데 공개하지 않는 건 그냥 대충 그냥 풀어보고 온단 말이야. 대충 풀어보고 이 자리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원에서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 당연히 이제 우리 전대희 실무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 그치? 그럼 공개 그 말을 그냥 빨리 해 미친놈아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수업 준비를 부랴부랴 했어요. 그치? 그래서 뭐라도 한 개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넘어갑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오우씨 이런 걸 했어요 내가? 진짜 어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라이브로 푸는 거라서 그래서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아 다행이야. 우리 딸내미가 오늘은 학원을 5시에 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너 직업 뭔 줄 아나요? 라이더예요. 강사는 부업이에요. 강사는 부업으로 돈 벌고 우리 딸들 왔다 갔다 라이딩하는 게 내 꿈입니다. 자 볼게요.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자 n은 무한대로 갈 겁니다. 시작하자. 죄송합니다. n은 등비수열이고요. 맨날 하듯이 초항은 0이 아니다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비수열 관련 문제는 공비가 1보다 큰지 절대값의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문제는 시작과 동시에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볼게. 당연히 AN의 합의 수열이 SN이니까 SN의 극한인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A의 2n이라는 수열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A의 2n이라는 수열은 그냥 공비가 누구인 것 뿐인 거야? R제곱인 것 뿐인 거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공비가 어차피 R제곱이면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수렴한다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아마 내 생각에는 1, 2등급에 딱 걸친 실력 친구들 있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말리는 친구들. 여기서 말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려서 뭐 헤쳐나왔어. 아 이런 거구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못 풀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1등까지는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아. 90점 되면 잘 풀었겠죠. 봐봐. 일단 내가 첫 번째 이 급수가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 뭐야? 이 급수는 뭐 하긴 해야 되는 거야? 수렴하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랑 비슷한데 얘는 뭐로 수렴한다는 1로 수렴한다는 수치적 정보도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1이라는 녀석을 뭐의 도구로 계산 도구로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수렴하고 1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맨날 하는 그거 있지? 급수가 수렴하면 1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극한은 뭐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잘 낸 것 같아요. 난 되게 놀랐어요. 와, 메가스터디가 이런 문제를 낸다니 하면서 봐봐. 빼기 3K인데 모르겠어. 왜 이런 조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와 얘 곱의 극한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르겠으면 항상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실수 조건에 부등호가 나왔는데 결정이 된다면 무조건 등호가 답이야. 그래서 그냥 둘 다 0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된다고.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하는 작업이 오죠. 항상 그래서 요걸 증명하거든 보통은. 자, 잘 보세요. 얘가 빼기 2K이고 얘가 더하기 K면은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꼴로 바꿔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실마리 잡힐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볼 거야. SN에서 빼기 2K를 할 거야. 그러면은 빼기로 묶을게. 빼기에 누구에다가
tn에다가 플러스 k라고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식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봐, 이 문제의 아름다운 부분. 자, 얘랑 빼서 0이란 얘기는 얘와 얘가 뭐 할 수도 있었던 거지? 발산할 수도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습니다. K는 상수고 실수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수고요, 실제로. K는 상수고 SA는 이미 수렴한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야? 너의 극한은 절대로 발산할 수 없는 거고 너의 극한은 절대로 발산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너의 극한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겠지. 그치? 근데 이들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하면 이 둘의 극한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알파로 수렴할 거고 너도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당연히 이 극한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파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알파의 제곱은 0보다 큰 같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0보다 작고 나왔다 했으니까 알파가 0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이해 잘 됐어요? 좋은 문제라고요. 이런 게 평가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처음 본 느낌인데 그냥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대로 하시면 답이 나오는. 나도 그냥 뭐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 동일한 구조로 만든다? 0이라고 하면은 발산 빼기 발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 수렴한다고 했네? 그럼 수렴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근데 같다는 얘기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0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이제 이런 얘기지. SN의 극한은 2K로 가는 거고 TN의 극한은 누구로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K로 한다는 얘기지. SN은 어차피 이 녀석이 급수지? 그럼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급수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1-R분의 초항 A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2K란 얘기입니다. 얘입니다. 1번 조건. 자, 2번 조건입니다. 얘는 지금 이 녀석이 급수니까 공비는 1-R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항은 몇이 되겠어요? 이제 초항은 A2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AR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K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 되게 예쁘죠? 그럼 나누면 어차피 뭐가 될 거니까 1 플러스 R분의 R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R은 어렵지 않게 계산되니까 니네가 해라.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너네 누구도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K를 어차피 나는 공비와 지금 누굴 알아니까 초항을 알아니까 공비로 초항으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 얘가 3분의 4니까 4분의 3a인데 2로 나눴으니까 8분의 3a 정도라고 세팅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런 정보를 얻었고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죠. 여기서 좀 이제 뭐지? 이럴 수 있어요. 뭐야? 하베스열의 급수? 약간 급수의 급수? 이런 느낌이라고. 그치? 그래서 작년 승모 이거 있었죠? 이거보다 훨씬 빡센 계산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냥 뭐야 얘들아. SN은 어차피 수열이야. TN도 마찬가지로 뭐야? 수열이야.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해볼게. 정리해볼게. 시그마. 누구야? N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라고 쓰시고 자, SN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얘들아. 1-R분의 초항이 몇이죠? A죠. 아, 죄송합니다. 공빈이 이미 알죠? 아, 그럼 바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공비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R 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4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았어요? 이게 누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냥 SN을 진짜 쓰고 있는 거야. SN이다. SN은 자 1-R분의 초항에 1 마이너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게 SN의 공식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TN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빼기. 자 TN은 누가? 공비가 이제 9분의 1인 거지. 그럼 9분의 1이니까 1-9분의 1 하시면 9분의 8 되겠지? 마찬가지야. 초항은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a2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9분의 1의 n승이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k가 몇이라고 쓰시면 돼요? 일단 a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분의 뭐가 되는 거야? 9a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누굴 계산하시는데요? 이걸 계산해요. 선생님 이걸 계산하고 미쳤습니까?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너네 알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죠? 이 녀석 극한도 당연히 몇으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근데 왜 0으로 가겠어요? 이걸 다 날리니까. 그래야 수렴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날아갈 거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그럼 누구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1파트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빠르게 이제 또다시 뭐야? 급수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뭐라 쓰시고 4분의 3a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렵지 않으니까 암산할 겁니다. 1-R분의 초항 쓰시면 되는 거니까 3분의 4분의 초항은 몇이 되겠네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괜찮았나요? 자, 그리고 여기 빼기. 잘 봐. 여기도 빼기가 있죠? 그치? 그리고 여기도 빼기가 있죠? 여기도 빼기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지? 그럼 일단 빼기 한번 쓰시고 이번에는 8분의 몇 A라고 쓰시면 되겠네. 8분의 9 넘어가니까 3A라고 뭐라고 쓴 거예요? 8분의 일단 3A라고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비는 여전히 이제 9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지? 어차피 마이너스까지 뽑았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1-9분의 1이니까 9분의 8분의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초항 9분의 1이겠네요. 자, 이 값이 몇이라는 거 알려준 거야?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렇지? 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계산됩니다. 3분의 9분의 다 날라가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16분의 3의 A입니다. 뒤에는 뭐가 되겠어요? 88에 64, 64분의 3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빼시니까요. 64분의 9?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 A 나왔습니다.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9분의 64.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니까? 얘 구하는 거니까 K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K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몇 되는 거야? 9의 A네요. 근데 아까 말했죠. A가 누가 했어요? 9분의 64? 정답 몇이야?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까지도 조금 있어서 시험장에서 정복하기 쉽진 않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